안녕하세요, 주영순입니다. 이번 시간엔 유해진과 박지훈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조선 6대 왕인 단종이 영월에 유배된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지훈이 단종 역을 맡고 유해진이 어몽도 역을 맡았는데요. 단종은 알아도 어몽도는 생소하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입니다. 역사의 어떤 부분을 다룬 건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단종에서 세조시대를 다룬 수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의외로 단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종에 대한 역사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결국 암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단종을 주인공으로 삼기보다는 역사의 승자인 세조나 한명회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단종은 중간에 그냥 희생자 역할의 조연으로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전 이번 영화를 만든 시도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런 사극, 특히 실존 인물을 다루는 사극은 영화로 만들기가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하 드라마로 단종과 계유정난, 세조시대를 다룬다고 하면 일단 10회고 20회고 궁중에서 온갖 암투가 난무하고 거사가 실패하고 그러다 성공하고 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빌드업부터 해서 클라이맥스까지 고작 2시간 내외로 끝나는 영화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가 선택하는 방법은 실제 사건에 가상의 인물을 넣어 극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관상에서 김종서와 수양대군 대신 송강호가 맡은 관상가 양반이 주인공이거나 왕의 남자에서 실존 인물인 연산군보다 가상의 인물인 장생과 공길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네? 아닌 영화들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도 많죠. 하지만 이런 영화들은 항상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고 각본에서도 큰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개봉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나란말씀이나 마찬가지로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를 그린 천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왕가 사는 남자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단종과 어몽도라는 실존 인물들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써서 실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 대본을 쓸 때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가 눈에 보입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역사를 어떻게 재밌게 만들고 어떻게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지를 수백 번 태고를 하며 다듬어 갔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전 이 정도면 정말 잘 만든 역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영화다 이런 건 아닌데 어차피 모두가 아는 내용으로 이 정도 결과물을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감독으로 장항준을 선택한 것도 좋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장항준 감독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살짝 저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매끄러운 흐름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는 특화된 감독인 것 같습니다. 대신 자기색은 좀 약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번 왕가 사는 남자와는 색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사극 영화는 자기색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튄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자기색이 약한 감독들이 사극에는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장항준 감독이 그런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가 사는 남자는 영화 자체가 큰 특색은 없습니다. 와, 이 장면 진짜 잘 찍었다. 와, 이 부분은 진짜 미쳤다. 이런 게 좀 없다고 할까요? 대신 딱히 튀는 장면이 없고 매끄럽게 흘러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게 몰입하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주연 배우의 열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몽도 역의 유해진이야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니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솔직히 왕 역할 할 때보다 이런 약간 소시민적인 역할을 할 때 더 빛을 발하기에 이번에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영화를 휘어잡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유해진보다는 박지훈의 영화였습니다. 박지훈은 일단 얼굴이 재밌습니다. 진짜 산골마을에 등장한 비운의 미소년 왕이라는 설정이 한 번에 이해되는 외모인데요. 박지훈만 나왔다면 밤 장면에서도 갑자기 화면이 밝아집니다. 근데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연기까지 잘합니다. 박지훈은 아이돌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정말 눈빛 연기는 그 나이대 배우들 중에는 탑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약한 영웅을 통해 초점 없는 눈에서 순간 돌아버린 눈으로 변하는 연기 선보였던 박지훈은 이번 영화에서도 초반엔 삶을 포기한 빈껍데기 왕의 눈빛으로 관객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눈에 생기가 돌며 후반엔 연시연의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로듀스 101을 볼 때만 해도 윙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기를 잘할 줄 누가 알았나요? 얼굴만 보면 분명 연기력이 없는 얼굴인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영화에 대해 거의 칭찬만 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일단 박지훈과 유해진의 관계가 생각만큼 살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꽤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가 되면 쟤네 둘이 그렇게 친했나? 싶게 만드는 어색함이 있습니다. 네? 제 멘트가 더 어색하다고요? 어쨌든 둘 다 연기도 잘했는데 이상하게 케미가 살지 않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다 살지를 않습니다. 유지태가 맡은 한명회도 생각보다 너무 평면적인 책사 느낌이었고 전미도는 왜 나왔나 싶게 별 비중이 없습니다. 그의 어몽도의 아들로 나오는 태산이나 마을 사람들도 뒤로 가면 아무 존재감이 없이 뒤에 병풍처럼 서 있어서 아쉽더군요. 특히 태산은 뒤에 더 역할이 있었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들에 대한 문제점은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영화는 이상하게 어떤 상황을 보여줄 때 끝부분이 갑자기 뚝 끝나며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뭔가 한두 컷만 더 넣어줘서 부연 설명을 해줘야 장면 전체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 전에 휙 넘어가 버린다고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영화의 흐름이 매끄럽다고 했는데 매끄러운 흐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늘어지는 흐름을 잘라냈고 그러다 보니 캐릭터들의 호흡이 약간 끊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결국 단종과 어몽도의 서사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캐릭터들의 관계를 모두 쳐냈다는 겁니다. 어몽도와 아들 태산의 관계? 나오다 맙니다. 태산과 단종의 관계? 이것도 나오다 맙니다. 단종과 전미도가 분한 매화의 관계? 이건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미도 캐릭터는 단종을 따라 유배온 궁녀인데 사실상 단종의 엄마와도 같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단종과 어몽도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전미도 캐릭터는 그냥 궁녀 1 정도로만 보입니다. 이럴 거면 굳이 주연급으로 캐스팅할 필요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쓰다 보니 막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없다고 쓴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살리지 못한 게 아쉽다. 이 정도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나온 사극 영화인데 결과물이 괜찮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점수는 70점입니다. 그동안 맨날 순위로만 영화 리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아서 이번 주부터는 틈틈이 영화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주간 영화 순위는 이전처럼 매주 토요일에 올라오니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화 순위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적인 순위와 리뷰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